유진 의원님. 법제처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네.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 임명 관련 결정을 불과 2시간 전에 선고를 미루면서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마은혁 후보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을 한 달 만에 선고 기일을 잡은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고, 또 불과 2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미루고 다시 잡은 것도 사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저는 마은혁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이제 선고된 이후에 이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요.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요청하면서 일단 임명을 보류해놓은 이 조치에 대해서 이걸 위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보류한 여야가 좀 합의해달라고 한 이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걸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왜 필요하냐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가 입법하면 그 위헌 여부를 가리고 또 탄핵하면 탄핵 여부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있지만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뽑을 때 그냥 일반 다수당의 그냥 단순 과반수로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 과반수로 뽑아서는 안 되고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되는 그런. 통상적으로 헌법에서 여당 1명, 야당 1명 추천하고 마지막 3명을 추천할 때 네. 여야 합의로 계속 추천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순 표결로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제는 다수당이면은 다수당이 3명 다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물론 의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이제 선출하지만 거기서는 제적 3분의 2로 뽑게 돼 있어요. 제적 3분의 2로 뽑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거예요. 여야 합의를 강제하기 위해서 그런 조문을 만들어서 그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정적 중립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적어도 그동안 우리 국회가 질의하는 데지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적어도 우리 국회가 그동안에 여야 합의로 했던 이 관행을 가진 것이 바로 독일법에서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정적 주도를 강화하려는 그 취지가 반영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좀 요청했던 것은 저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민주당이 극렬 반대해서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이어진 전례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 무조건 다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8인 체제로 탄핵 재판 했던 것 자체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뜻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8인 체제도 충분히 그 판결을 가능하다는 건 이미 선례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제 그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실제 헌재 결정이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고 변론 재개를 신청한 상태인데, 만약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상목 대행이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라고 언론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결정문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지, 공보관이 이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얘기한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설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당연히 그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권한대행,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 임명권 행사죠.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헌법이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독일법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들 이제 가만 계셔 보세요. 네, 의원님 가만 계셔 보세요. 자, 이한규 차장님, 예. 지금 추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분의 헌법재판 가만 계셔봐요. 양쪽 다 가만 계셔봐요. 저 말을 끊으니까 좀 그 세 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회 개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으면 투표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에 의해서 본회의 투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표결 시점에서 합의가 있었는가는 아마 그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이 증인한테 안 넣으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근데 그게 합의가 있었는지 그런 오만한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요, 위원장. 아니라니. 아니면 바깥이지.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됐어요. 답변하는 거 들으셔야죠. 박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